총선에서 한동훈이 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곧바로 이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지금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당이나 이런 쪽에서 출마를 바랄 수는 있어요. 보수 쪽이 일종의 라이징 스타거든요. 자칫 잘못 영입했다가는 대표도 뭐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조국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게 되면 더 당 이미지가 나빠져서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당 창당해서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러면 이제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뭐 친노 친문이 합류하면서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과 당이 정면 대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총선에서 뭐 맞붙지 않겠냐, 종로에서 맞붙을 거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가능성은 두 사람 다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을 해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정치할 생각이 상당히 강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면 여러모로 안 좋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가서 당선이 되면 부담스러운 측면이 존재하잖아요. 총선에서 한동훈이 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곧바로 이제 안 그래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후보 중에서는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 끝배지까지 달았다, 국회의원까지 됐다 이러면 이제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또 권력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내임덕이 더 빨리 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최대한 한동훈은 출마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뭐 한동훈 차출 안 해갖고는 이 선거 이기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죠.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지금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출마 생각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은 당이나 이런 쪽에서 출마를 바랄 수는 있어요. 보수 쪽이 일종의 라이징 스타거든요. 그렇다면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출마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한 사람은 자의에서 한 사람은 타의에서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자유인이니까 언제든지 출마할 수 있는 거고, 출마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민주당에서 과연 공천을 줄까 하는 거죠. 뭐 조국 정도가 좀 떠줘야 정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힘이 붙겠다 싶으면 전 장관을 이재명 쪽에서 공천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 영입했다가는 대표도 뭐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조국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게 되면 더 당 이미지가 나빠져서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국이 들어와서 혹시 국회의원 벤치를 달게 되면 마찬가지로 곧바로 대권 주자가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진보진영에서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부상하는 거라서 과연 공천을 주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좀 여전히 반반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공천을 가능하면 안 주고 싶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무소속이나 뭐 신당을 창당해서 조국이 출마를 강행할까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역시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표 지지율 뭐 계속 높게 나오지 않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낮다라고 한다면 신당 창당해서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러면 이제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뭐 친노 친문이 합류하면서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과 당이 정면 대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제가 조국 전 장관이라면 출마를 할 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출마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회복의 기회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만일 조국 전 장관이 당선이 되면 이 사법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든 간에 국민은 나의 무죄를 믿어줬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조국 장관이라면 저는 나갈 겁니다. 출마를 할 거예요. 일반적인 선거 구도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 여부예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함으로써 이 선거 구도가 문재인 정권 심판 여부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중요하죠. 거기에서 좀 껄끄럽게 생각하죠. 왜냐
왜냐하면 자기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구도로 선거 구도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선거 구도가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문 정권에 대한 심판형으로 선거 구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공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이러면은 공격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피하고 싶은 현실이겠죠. 총선에서 뭐 맞붙지 않겠냐, 종로에서 맞붙을 거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 가능성은 제로 0%죠.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고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당을 안 얻고 나가도 워낙 인지도가 높고 팬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 소속 여부하고 그렇게 큰 관계는 없을 거라고 난 봐요. 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이 조금 정치적인 의미는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이 나와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여권 지형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권의 권력 지형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임팩트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구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조국